세 가지 중요한 항목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자 혹은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면 한 3+1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은 바로 소득, 과실, 장애율이 될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윤앤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위자료의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낮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낮은 위자료를 합의를 할 때 제시를 하게 되죠. 위자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로 나가는 링크를 통해서 위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 중요한 3요소 소득, 과실, 장애율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피해자라면 과연 이 사고 피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코너를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차를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반대 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오고 있었고 오른쪽 차선 옆으로는 뭐 이제 개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피해자 측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참 보험사에서 이런 거 갖고서 과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이런 차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피하면 됩니까? 이런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소로 소득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하는 소득은 세무서나 이런 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신고된 소득이 법원에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 중에 하나인 도시 일용노임보다도 작게 책정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이분의 소득을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도시 일용노임이란 건 뭐냐면 법원에서 어떤 그 소득의 기준점으로 삼는 최저임금의 수준이에요.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거주지가 도시면 도시 일용노임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소득을 산정을 하고요. 농촌에 사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죠. 그 금액을 이제 소득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분은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다 보니까 보험사가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은 이런 도시 일용노임, 농촌 일용노임 말고도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해마다 출간되는 소득의 기준 금액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윤앤리는 이분이 건설업에 종사하셨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 일용노임은 월 275만 원이었고요. 그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화물차 운전기사의 월 임금은 350만 원 정도였어요. 매월 한 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연령이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법원은 이분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윤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노임을 적용해서 일실소득을 산정하도록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에 저희 윤앤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윤태중 변호사의 M장애 가이드를 통해서 장애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친 부분은 척골과 요골 부위였는데요. 특히 주관절, 즉 팔꿈치 관절은 골절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에 따라서 팔꿈치 관절의 18%, 그리고 손목 관절 강직으로 23%를 인정받았고요. 합산해서 36.8%의 영구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장애율은 보험사가 주장했던 장애율 18%보다 약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장애율이었는데요. 이 장애율이 일실소득에 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율이 일실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최대한 이 장애율을 낮게 가져가려고 했지만 저희 윤앤리가 주장한 장애율이 받아들여지면서 일실소득 금액 산정에 반영이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과실 비율, 그리고 소득, 일실소득의 기준, 그 다음에 장애율, 이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저희 윤앤리가 주장한 부분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최초에 주장한 배상액 1억 1천만 원보다 1억 7천만 원이 많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총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저희가 처리한 사건을 통해서 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중요한 3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장애가 남았을 때 일실소득의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낮게 책정을 하려고 하고 이걸 잘 모르는 피해자 측에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 장애가 남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정확한 장애율과 과실 비율 그리고 일실소득을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3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